비행체가 있다고 봐요. 그럼 진공청소기로 강하게 공기를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강하게 빨아들이거나 여기다가 온도를 좀 높여줘 갖고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 주면은요. 그래서 전파로 데워도 되고, 전파로 데워도 되고, 전자레인지에서 공기 이렇게 물을 데우듯이 데운다는 뜻이 회전해서 돌려줘 진공청소기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빼잖아요. 공기를 이쪽에서 빨아들면 빼면은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회오리가 생겨요. 이게 이제 토네이도입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토네이도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믹서기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토네이도 생기지. 네, 그렇게 회전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토네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엉터리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과학 기술이 좀 이해도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제가 엉터리 기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분들이 답답해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비행체가 클수록 또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가지고 많으면 비행체 모함이 이제 크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력으로 이렇게 항모를 움직이듯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면 될 텐데요. 원자력 전지도 되고 그냥 이렇게 불꽃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제트 엔진을 많이 달아가지고 숫자를 많이 달면 되죠. 이렇게 해서 터빈 블레이드도 조그만 걸로 많이 다루면 돼요. 터빈 블레이드 이렇게 뭐 100개짜리 다루면 어때요? 조그만 거. 연료만 공급하면 된다는 공기만 빨아주면 공기는 이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방식으로 빨아들여도 되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넣어주면 연소기한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어요. 앞뒤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사방에 나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컴프레셔다 그러면 여러 군데 각도에서 위 아래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공기양이 제법 많이 들어온다는 했죠. 컴프레셔 그다음에 송풍기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갖고 여론이 일어나는 데서 냉각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보낸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에어컨에 그 어떤 실외기가 없이 이것을 여론을 빨리 빨아들여 가지고 이만한 이렇게 호수 정도면 되니까 외부로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상속에 실외기 없이 에어컨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이든 어디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 터빈 블레이드가 이렇게 제가 그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이만하잖아요. 이만한에서 소형 드론에다 그걸 100개 다루면 어떠냐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커도 괜찮겠죠. 대형 엔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오프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보통 제트 엔진에는 이렇게 6개나 8개가 들어가는데요. 연소실이 그걸 50개로 40개로 30개로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네네. 담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직이 착륙할 때도 이거를 그래서 불꽃을 줄여가면서 가스불 강중력처럼 오르내리거나 사선으로 뿜어가지고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기 위해서 수직이 착륙을 한다. 또는 이렇게 비행체 같은 데나 배 같은 데서 프로펠러 방식 또는 이 방식 이렇게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해서 비행체나 배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앞으로 나가게 한다. 사선 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어떤 미국의 항공회사 그것도 YTN에서 나오는 항공회사 거기서 하시던데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선 분사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데 같은데 이렇게 밑에다가 사람이 앉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스프링 달아두고 하나나 둘 달아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면 앞으로 진행하는 힘이 커진다.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좀 크게 만들어서 광폭타를 만들어주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크다. 또는 앞에다가 하나를 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전기가 별로 안 먹거든요. 프로펠러 방식은.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이런 이렇게 그다음에 리어카, 전동카 또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죠? 예, 간단한 전기도 별로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에도 둘 수 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살 때가 똑같잖아요. 두께가 간격별로 두꺼운 걸로 주면 좀 더 회전력이 좋아진다. 또는 같이 회전하에 돌아가는 바퀴가 있잖아요. 고무 바퀴가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어 그 안에다가 회전하에 같이 바퀴 살 때는 안에 들어가도 되니까 회전하에 같이 돌아가는 놈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빠르게 파워 있게 힘이 전달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같은데도 오토바이에도
이렇게 체인이 있는데 체인의 밑면을 윗면보다 좀 넓게 두껍게 만들어주면 잘 벗겨지지 않고 힘의 전달이 잘 된다. 또는 체인을 양쪽으로 둬가지고 기어 방식이 아니라 해산에 힘을 많이 주면 많이 가고 적기를 방식으로 양쪽에 체인을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동차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도 밑면을 윗면보다 좀 두껍게 만들고 약간 간격별로 해가지고 간격별로 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간격별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렇게 해서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탁 이렇게 힘이 전달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대남 매듭 주고 마디 두꺼운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두꺼운 부분을 넣어서 하거나 밑에다가 홈을 좀 파서 오래 해도 찢어지지 않는 보장 속에 홈이 압축하는 힘을 내려서 이렇게 탁탁 한다. 홈을 좀 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종은 빨판이다. 그 빨판처럼 똑같진 않지만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자동차 휠 같은 데도 안에다가 좀 무게감 있게 좀 같이 휠에다가도 돌아가는 것을 만들어주면 로마 경주할 때 경주마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차처럼 약간 무게를 좀 주면 자동차가 파워 있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데 이렇게 바퀴를 앞바퀴 뒷바퀴에다가 뭐 걷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나 둘을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넘어지지 않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외건 같은데 이렇게 착겨 뭐 1톤 트럭이나 이렇게 제끼는 방식이 있잖아요. 제껴가지고 넓은 짐을 실게 하자. 그때 바퀴를 둘 수도 있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앉는 의자를 외건에다가 만들. 야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네. 외관을 갖다가 제껴갖고 앉는 의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서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외관을 제껴서 넓게 짐을 실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